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맘충엄마 자녀인 학원생 잘랐더니 학원생이 늘었다는 또 다른 원장님의 사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맘충엄마 쫓아낸 학원장님 글을 읽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글을 적어 볼게요. 저는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곳의 아파트 시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네는 아이들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해서 하지 않는지 아이들이 엘사라고 하며 한 아이를 놀리더군요. 처음에 저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LH 아파트 사는 사람이란 뜻이더군요. 놀림받은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놀리는 친구들에게 욕을 하며 넘어갔습니다. 중학생만 되어도 이런 소리 둥글둥글하게 넘기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침울해하는 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이런 말에 대부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동네에서 한 번은 브랜드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의 학구를 분리해달라는 민원을 엄청 넣었다고 들었네요. 참 씁쓸했습니다. 그 부모들의 민원대로 한다면 주공 사는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두고 걸어서 20분이 넘게 걸리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인데 말이 되나요? 이런 무개념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구별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말해서 아이들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겠죠. 초등학생 아이 중 하나가 엘사라는 놀림을 받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학생들 전체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학원에서 잘라버릴 것이라고요. 저의 경고에 아이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림받은 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위로를 해주는데 제 앞에서 엉엉 울더군요. 나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엘사는 약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거지 월거지라는 말로 아이들끼리 놀린다고 하는데 정말 귀를 의심했네요. 전세거지 월세거지란 뜻이라더군요. 도대체 초등학생 아이가 전세 월세의 개념을 어떻게 아는지, 친구 부모의 월소득을 왜 아이들에게 알리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동네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러나 해서 알아보니 서울 빌라 전셋값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엘사, 정거지, 월거지라는 소리를 하도록 만든 부모들의 정신세계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월세를 준 집이 몇 세대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아주머니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그곳에 사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정말 부모님께 호되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 살던 분들 중에서 사업 실패로 잠시 월세를 살다가 재기에 성공해서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집도 몇 번 있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한동안 저희 집에 명절 때마다 선물 사가지고 아줌마 아저씨가 찾아오셨죠. 부모님 덕분에 세입자로서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인사를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어디 사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누가 어디 사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 주공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다들 착하고 밝은 아이들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가 사는 곳을 가지고 놀리는 상습범 패거리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전체 문자로 이런 일이 있으니 아이들 조심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시면서 조심시키겠다고 답장을 보낸 어머니는 딱 세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었네요. 애들끼리 장난친 것을 가지고 학원에서 일을 크게 만든다. 학원에서는 애들 성적이나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주제 넘게 인성교육까지 하려 드느냐? 엄마들 감정 상하게 해서 학원 운영이 될 것 같냐? 등등.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니 세 분이 학원으로 왔더군요. 학원에서 수업이나 잘하면 되지 이런 단체 문자를 왜 보내냐고 항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학원 못 보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학원에서는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아이는 못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못돼 먹은 아이들은 책에 나오는 내용도 잔소리로 들려서 학습장애가 올 것이 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들도 공부해보셔서 아시지 않냐고. 어느 정도 인성이 돼 있어야 공부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도 견딜 수 있고, 책에서 하는 말을 튕겨내지 않고 기억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더군요. 그 어머니들 하는 말이 또 한 번 충격이었네요. 자기들 어렸을 때 보면 임대애들은 티가 났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걔네들이 티를 내니 친구들이 놀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찔하더군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 임대 하면서 무시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고만고만한 친구들이었고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그런 것 가지고 놀리기는커녕 누가 어디 사는지 관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네 브랜드 아파트 값이라 봐야 서울 빌라 값만도 못해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누가 누굴 놀리냐고 했거든요. 이곳 어머니들한테 서울 사람들이 신도시 사는 거지라고 신거지 이러면서 놀리면 좋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뭐 이딴 학원이 있냐면서 아이들 당장 학원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과외를 시키던지 하겠다길래 이런 시골에 제대로 된 과외 선생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시골이라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학원 선생이기는 하지만 교육자로서 기본 인성이 안 된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 할 때 우리 학원 이제 망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게 그 세 어머니 중에서 한 명만 학원을 그만두고 나머지 학생은 학원에 계속 나오더군요. 그만둔 어머니는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올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글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저에게 학부모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아이들 가르쳐 주시는 학원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아이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맘카페 글에 달린 악플들도 캡처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악플이 아니라 그 글을 올린 어머니에 대한 악플이었죠. 그 학원 이름을 말해라. 우리 의 그 학원으로 옮기게. 네 아이 학교와 이름을 말해라. 우리 아이에게 네 아이 멀리하라고 말해주게. 뭐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악플이 하도 많이 달리니 이틀 뒤에 글이 삭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학원에 문의 전화가 엄청 오더군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는 묻지도 않고 학원 시간만 문의한 다음 시간만 맞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학생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원 시작한 지 거의 10년 만에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학원을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근처에 빈 점포를 더 얻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학원 그만두고 맘카페에 글을 올린 어머니에게 고마워해야 하나요? 그 집 아버님이 부동산을 한다고 하길래 일부러 그 부동산에 문의를 했어요. 학원 넓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버님과 상의도 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버님한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얘기했겠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낸 것인데 소신 있는 원장으로 소문이 나서 어리둥절합니다. 정말 사이다네요. 스니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원래부터 소신 있는 참교육자였으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멋지십니다.